94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 없이 2층 계단을 오르고 일주일에 3번 스스로 운전해 도서관 봉사를 다닙니다. 그녀는 44살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9년 전만 해도 보행기를 의지하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도 열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비결은 값비싼 치료도 복잡한 운동도 아닌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닌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발견한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82세에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요리를 멈추고 체중이 16kg 늘었으며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에 의지했고 자녀들에게조차 짐이 되는 기분에 괴로워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파스타 소스 병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결심한 할머니는 세계 장수 노인들의 건강 습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는 8.2에서 5.9로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약은 8가지 줄었으며 보행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햇빛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쪽을 향한 창가에 앉아 안경 없이 햇살을 15분간 받으며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로 인해 생체시계가 조절되고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과거에는 밤에 5번씩 깨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했지만 이 습관을 6주간 실천한 후엔 7시간 푹 자게 되었고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햇빛이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이 동쪽이 아니라면 베란다나 문 앞에서도 가능하며 흐린 날에도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와 기억력 훈련입니다. 햇빛 의식 후 손바닥만 한 노트에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가 아닌 손자의 웃음소리나 표정처럼 감각이 담긴 구체적 기억을 기록합니다. 이는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더 잘 인식하게 만듭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일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3주 후 우체부의 손짓, 따뜻한 차 한 잔, 난간 위 참새까지 기쁨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기반의 회상은 뇌 연결을 새로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시켜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정적 변화도 컸습니다. 삶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고립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나쁜 사람은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온도, 분위기 등 당신의 뇌는 이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셨지만 지금은 먼저 미지근한 물 500ml에 천일염과 레몬즙을 넣어 마십니다. 수면 중 몸은 탈수되기 때문에 물을 먼저 마셔야 뇌와 관절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부신이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며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소금은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며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합니다. 처음엔 아침에 화장실을 자주 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몸이 물을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와 타이밍이며 커피는 30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유리병에 이 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십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첫 음료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하루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위한 예열 의식입니다. 단 2분이면 되지만 낙상을 막는데 핵심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조용히 누운 채로 10분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엔 일본 장수 노인들의 루틴에서 영감을 얻었고 물리치료사의 조언을 참고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루틴은 발목 돌리기로 시작합니다. 양발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 말초 혈관을 깨우고 균형 감각 센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어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긴 후 15초간 유지하고 왼쪽도 반복합니다. 이는 굳은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걷기 전 반드시 필요한 유연성입니다. 다음은 어깨 돌리기. 누운 상태에서 양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립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굽은 어깨를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근육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시선을 옮기며 움직입니다.
이는 목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깨움의 미소라 불리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흔드는 동작입니다. 30초간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 루틴에는 실제 과학이 뒷받침됩니다. 잠자는 동안 관절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낙상과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통해 관절에 기름을 넣듯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하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정순자 할머니는 6개월 전 비온 후 젖은 시장길에서 미끄러졌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하긴 어렵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고관절이 불편하다면 무릎 당기기 대신 다리를 뻗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은 아픈 동작을 생략하고 편안한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전체 루틴을,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해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작은 타이머가 루틴의 시작 신호가 됩니다.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신가요? 뻣뻣함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이 등장합니다. 이 습관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 한 가지 나눔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감사 노트를 마친 후 같은 노트 한쪽에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적습니다. 나중이 아닌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할 때 할머니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병원 다니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지만 어느 날 근처에 혼자 사는 방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방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 없었다고요.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삶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방여사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할머니는 또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등 점점 주변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확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서도 자신만의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루의 만족감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단지 할머니의 느낌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은 통화에서 목소리의 생기와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말했고 주치의는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이전보다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조차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응원 문자 보내기, 택배 기사님께 감사 인사 전하기처럼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떠오르는 작은 행동들을 노트에 기록해둡니다. 이웃에게 전화하기, 옛 요리 비법 알려주기, 손편지 쓰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일들입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온라인 댓글, 이메일, 비대면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모든 기록은 감사 노트 한 권에 담겨 있고 감사와 기여가 매일 아침 하나의 리듬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부를 만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85세 당시 할머니는 하루 12가지 약을 복용했고 지팡이 없이는 집안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체중은 지금보다 16kg 더 나갔고 병원 갈 일이 없으면 며칠씩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만 응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자신을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였고 관절통은 거의 매일 지속되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밤에는 2~3시간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단 4가지뿐이고 지팡이 없이 스스로 운전해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안정되었고 식단 조절이나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에 7시간 이상 깊은 숙면을 취하며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관절통도 과거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그녀는 동네 주민 30명 이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쪽에 만든 작은 텃밭에서 이웃과 채소를 나누며 외국인 이웃과도 교류를 넓히기 위해 한국어 회화 교실을 찾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당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며 인지력은 수십 년 어린 사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의 회로를 깨어나게 합니다.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며 침대 위 스트레칭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작고 구체적인 나눔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열어주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시간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 아침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정순자 할머니가 당신께 전하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5가지 아침 습관 중 단 하나만 골라서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빛 의식부터,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따뜻한 수분 루틴부터, 외로움이 깊다면 감사 노트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 다시 돌아와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침이 조금 덜 피곤했는지, 밤잠이 조금 깊어졌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는지, 아주 사소한 변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 무언가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혼자 사는 부모님, 삶의 활력을 잃은 친구, 요양병원에 계신 누군가, 혹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아침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94살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5가지 아침 습관 덕분에 5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증명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복잡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반복되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 속에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비범한 의지도 없었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매일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작고 단순한 반복이 몸과 마음, 인간관계,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루틴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입니다. 준비물도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햇빛 15분, 감사 노트 5분, 따뜻한 물 1컵, 침대 위 간단한 스트레칭,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 5가지가 합쳐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는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등록, 건강식품, 비싼 검진, 여행, 이사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햇빛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몸, 마음, 관계, 의미, 목적을 모두 아우르는 삶의 토대를 재정비하는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지만 방향성과 의미를 갖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되었으며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80이 넘은 지금, 저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낍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요.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증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매일 아침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기력이 없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단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며 물 한 컵 마시기. 감사 노트에 따뜻한 기억 하나 적기.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먼저 마시기. 침대 위에서 발목 돌리기. 누군가에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친절 계획하기.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85세에 그 작은 선택을 시작했고 94세의 오늘을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변화의 가능성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단지 문을 여는 첫 행동만 남았을 뿐입니다. 혹시 오늘부터 그 문을 열어보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닫기 전 마음속으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실천하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마음이, 삶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변화를 의심하지 말고 실천을 의심하지 마세요. 실천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문자 한 통, 링크 공유, 통화, 혹은 식탁 위 대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전달이 또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선물 속에서 당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정순자 할머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